자, 이게 그 밴드가 잔나비라는 밴드가 이 정지용 시인을 되게 좋아했어요. 봐봐. 그 아직 이제 30대 초중반의 그 가수인데,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나기도 하고 여러분들하고 좀 나는 어떤 중간 세대인데 이미 여러분들 때 나이에 그렇게 시집을 좋아했던 거야. 그 다큐 같은 것도 미니 다큐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가사를 쓰는 힘의 원천은 시집이래요. 야, 열나머시군. 그것만으로도 평가 끝. 근데 누구 좋아하는 시냐고 했더니 정지용. 우와, 끝. 끝인데 또 끝이야. 아주 멋있죠. 그 사람의 가사는 다 시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가사를 보기 시작하고 노래를 듣는데 노래도 잘 부르지만 되게 몽환적이기도 하면서 가녀린 목소리 부분인데 그걸 가장 상남자스럽게 표현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집에 갈 때 들어봐. 선생님이 왜 이 노래를 상남자 노래라고 했는지 알겠어. 야 막 이런 거 하고 막 뭐 근육 불끄면 이게 상남자가 아니야. 가만히 지켜보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궁금하다고 한다면 저 바다 건너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 가고 싶으면 가. 계속 따라가는 거죠. 겉봐. 아니었지. 몰랐던 것도 아니야. 아니라는 걸 알았어. 겉봐. 바다 건너 피는 꽃은 꽃이 아니었던 거야. 조그만 쪽배로 파도는 밑줄고 또 돌아가자고 말하면 여자가 이제 돌아가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겠대. 그래, 끄덕하고 가겠다는 거야. 멋지죠?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그러한 베풀 수 있다면 그거는 진짜 사랑인 건 맞는 것 같아. 가사 한번 들어보세요. 노래도 좋고 하지만. 그래서 선생님은 유튜브 뮤직을 듣는데 1년 딱 끝나면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한 수천 번 들은 것 같아요. 그게 통계가 잡혔는데 계속 그것만 들은 거야. 가사를. 멋있다. 2등이 뭐였더라 작년에? I'm Yours인가? 난 너의 것. 그렇지. You are you, yours. 그치? 제이슨 무라제. 모르는구나. 자, 볼게요. 오동나무 꽃으로 불 밝힌 이곳, 첫여름이 그립지 아니한가. 어린 나그네 꿈이 1년씩 읽을게. 1년씩 읽고 해설해 줄게요. 어린 나그네 꿈이 시시로 파랑새가 되어 오려니 나무 밑으로 가나 책상 턱에 이마를 고일 때나 네가 남기고 간 기억만이 소곤소곤 거리는구나. 오동나무 꽃이 램프는 아니잖아. 꽃이 밝았던 거야. 꽃으로 불 밝힌 이곳. 실제 불은 아니죠. 오동나무로 불 밝힌 이곳. 정지용입니다. 시인이 정지용인데 여기는 어디냐면 이곳은 제가 그냥 살짝 외적 증거를 끌어다가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설명해 드릴게요. 이곳은요. 일본 교토예요. 정지용은 유학 중이었습니다. 유학 중이었고요. 이게 언제 발표됐냐면 1927년에 발표된 작품이에요. 자, 27년이면 딱 100년 전이야. 그치? 100년 전의 사람보다도 글을 못 쓰다니. 물론 세월이 지난다고 글 쓰는 실력이 느는 건 아니지만 100년 전에 이런 로맨티스트가 있다니. 나이스하죠. 첫여름이 그립지 아니하니?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립지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립운지 아닌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립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서리적 표현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린 나그네 꿈이 시시로 파랑새가 되어 오려니. 꿈이 파랑새 올 것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파랑새가
나무 밑으로 가든 또는 책상턱에 이마를 고일 때든 어찌됐든 다음 행을 봐야 돼요. 너라는 청자가 등장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또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너라는 존재는 없어요. 없다는 건 좀 이따가 증명이 돼. 없어. 그런데 대화체라고 할 수는 있습니까? 대화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분명히 너라는 존재는 시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너라고 할 때 이럴 때는 청자는 구체적 청자는 설정한 거죠. 분명히 2인칭이 들어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청자는 설정이 된 것인 건 분명한데 구체적 대화는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선택지가 나와요. 그러면 얘를 적절하지 않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대화가 진행되게끔 청자를 설정하고 있다. 그럼 틀립니다. 이런 시는. 자, 왜 너라는 구체적 청자는 없느냐? 너가 남기고 간 기억이니까 남기고 갔어요. 어디론가 가서 사라졌어요. 근데 기억이 소곤소곤 거리는구나. 일단은 청각적 심상이죠. 하나 더 해볼까요? 아까 우리가 앞서서 뭐 배웠니? 추상적인 것들. 추상적이라는 것을 구체한 것 중에 아까 뭐뭐 배웠어? 영혼이 액체라는 뭐 술이 되어서 이런 거 했잖아요. 기억이나 영혼이나 똑같이 추상적인 대상 아니야? 추상적인 게 그럼 결국엔 뭐가 된 거야? 기억이 파랑새가 되어 청각적 심상으로 얘기한 거잖아. 그래서 얘는 또 뭐라고도 설명할 수 있냐면요. 그래, 이것 또한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한 것이로구나. 구체화? 좀 더 구체화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추상적인 것을 청각화했구나.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괜찮지? 1형 괜찮아요? 그래, 그러면 뭔지 알겠어. 화자는 교토라는 지방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누가 왔다가 기억만 남기고 떠나간 거야. 그 누군가가 남겼던 그 기억이 파랑새가 되어 화자에게 소곤소곤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모처럼 만에 날아온 소식에 반가운 마음이 역시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했네요. 모처럼 만에 날아온 소식. 쉽게 말해서 하면 뭐겠어요? 떠나갔던 너가 나에게 뭘 보낸 거야? 편지를 보낸 거예요. 반가운 마음에 울렁거려 가엾다라는 게 원래 가엾다 불쌍하다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엾다는 좀 귀여운 애기 같은 뭐 이런 거, 만지면 바스러질 것만 같은 이런 거겠죠. 글자마다 먼 황해가 남실거리는, 글자마다 먼 황해가 어디야? 서해죠. 서해가 남실거린다. 시각적 심상이 잘 발휘됐죠? 뭡니까? 편지를 받으니 설레는 마음, 이거죠? 그러니까 이 남실거린다라는 요 시각적 심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립잖아. 다음에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 곳에 있지만 대상이 눈에 아른거린다는 시각적 표현인 거예요. 이 남실거리다가. 이렇게 남실거리다, 그치? 자, 어때요? 나는 갈매기 같은 종선을 한창 치달리고 있다. 지금 이 상황은
이 편지를 읽는 가운데, 자 보세요. 그림은 못 그리지만 이게 한반도가 있고요. 뭐 일본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가나 봐.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황해죠. 그치? 나는 여기서 이 정도에서 편지를 읽고 있는데 이미 마음은 종선이 되었대요. 큰 배가 뿡 하고 가면은 큰 배 옆에 따라다니는 조그만 배들이 있거든요. 큰 배의 보조배들이 따라다녀요. 큰 배 옆에는. 그런 배를 종선이라고 그래. 따를 종자. 큰 배를 따르는 작은 배들. 나는, 화자인 나는 갈매기 같은 종선을 한창 치달리고 있다. 왜? 여기서 편지를 읽고 있지만 편지를 읽는 동안 마음은 이렇게 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얼마나 그립겠어요. 자, 그래서 화자의 마음을 뭐로 표현한 거야? 새와 배로. 새와 배로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쾌활한 5월, 넥타이가 내쳐 난데없는 순풍이 되어. 뭐 넥타이 이런 거 괜찮아요. 넥타이 이런 거 괜찮고요. 그 다음에 로맨틱이라는 단어, 100년 전에 로맨틱이란 말을 썼어요. 이게 왜냐면 1920년, 1930년 요때 있잖아요. 1919년에 뭐가 일어났지? 일제강점기가 일어났습니까? 3.1운동이 일어났죠? 맞지? 이미 일제강점기에서 3.1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야. 20년대, 30년대는요, 3.1운동 이후에, 3.1운동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아직도 세계사적으로 보기가 드문 비폭력 저하운동이에요. 그냥 한복 입고 대한독립 만세만 외쳤을 뿐인데, 일본군들은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은 조선의 백성들에게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르고 그랬단 말이야. 죽어나간 거예요, 그냥. 그쵸?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건 우리도 충격을 받았지만 일본이 더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저 조선진들이 독립이 얼마나 저렇게 강렬하게 독립을 그렇게 원하면 저렇게 아무것도 들지 않고 그냥 태극기만 들고 이렇게 우리에게 저항했는가. 얘네들은 때려잡아도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 더 강하지만 조금 더 부드럽게 우리 문화를 일본화시키기 위한 문화정책을 펴니다. 그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그럴 때 많은 문인들이 절망하면서 이럴 바에야 서구 문명을 일찍 받아들인 일본의 문학 그 영향을 일찌감치 받아요. 그때 유행했던 문학 사조가, 문예 사조가 모더니즘이라는 겁니다. 모더니즘. 근데 1940년대 정도 들어오면은 이미 모던화 되어서 모더니즘은 사라져요. 사라진다기보다는 약해지죠. 없을 때, 모더니즘이라는 거 몰랐을 때. 그러니까 뭐 괜히 뭐 해도 되는데 뭐 로맨틱 또 있어요. 뒤에 보면은 페스탈로치 이런 거 나와요. 너희들 페스탈로치가 누군지 알아? 100년 전에 정주영도 하는 페스탈로치. 교육 사업가죠. 자, 봐봐. 일단 볼게요. 뒤에 나오니까 쾌활한 5월 계절적 배경이 있고요. 긍정적이죠. 넥타이가 내쳐 난데없는 순풍이 되어 하늘과 딱 닿은 푸른 물결 위에 솟는 푸른 물결 시각적 심상이자 색채어죠. 넥타이를 메고 있었던 듯해요. 이 시적 화자는. 근데 넥타이가 순풍이 되어서 하늘과 딱 닿은 푸른 물결 위에 솟은 외다른 섬 로맨틱 이런 데를 찾아갈까? 나 너무 마음이 설레고 좋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연입니다. 일본 말과 아라비아 글씨를 가르치러 간. 아라비아 글씨가 뭐야? 영어입니다, 영어.
글씨를 가르치러 간. 그러니까 아마 너라고 하는 것은요 교사인 듯해요. 쬐끄만 이 페스탈로찌아 이런 것도 다 모더니즘의 영향입니다. 교육의 아버지예요, 페스탈로찌는. 그리고 꾀꼬리 같은 선생님이야. 이게 너죠? 편지를 보낸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스러운 느낌. 선생이 하는 일을 쬐끄만 페스탈로찌. 작은 교육의 어떤 뭐 이렇게 훌륭한, 그러나 너는 나의 꾀꼬리 같아. 이런 얘기예요. 날마다 밤마다 섬 둘레가 근심스런 풍랑에 씹히는가 하노니. 무슨 뜻일까요? 외딴 섬 로맨틱 여기의 섬 둘레가 근심스런 풍랑에 이렇게 파도 이렇게 치면서 씹힌다는 얘기야. 그러나 또 은은히 밀려오듯 멀리, 이런 게 시적 허용이 되겠죠? 우는 오르간 소리. 누가 치는 오르간일까요? 작은 꾀꼬리 같은 페스탈로찌인 너, 내가 그리워하는 너가 치는 거겠죠. 사실 이 소설, 이 시의 마지막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1925년 5월 경도, 이게 시 본문의 끝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이건 원래 편지였던 거예요. 편지가 시예요, 정지용한테는. 그래서 1925년 5월에 썼다라는 게 시에는 원래 있는데 여기에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너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때? 좋아, 안 좋아? 좋죠. 이별했어, 안 했어? 이별은 했죠. 화자는 일본에 있고 조선에 있는데, 아니면 조선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서해 건너 바다에 어딘가 있는데 이별을 했으나 부정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보고 싶다, 그립다인데 너무 좋아요. 왜 좋을까? 소식이 왔죠. 언제? 5월에. 제목이 그래서 5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전체적으로는 이별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이에요. 이별에도 행복해. 이별에도 행복한 거예요. 이별에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별을 해서 그리운데도 그 그리움 속에서 작은 편지 한 장, 그리고 그가 남기고 간 어떤 파랑새, 꾀꼬리 같은 어떤 이러한 흔적들, 그런 기억들이 소곤소곤 거리니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요, 문제 좀 풀고 마무리합시다. 1번 보면, 못하면 다음 시간에 하면 돼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가는 나와 달리. 끊고요. 나 신경 쓰지 말고요. 배경 묘사를 통해 화자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배경 묘사가 있었나요? 그리고 그 배경 묘사가 화자의 상황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땡. 2번, 가는 나와 달리. 끊고요. 자연물을 의인화했다. 자연물을 의인화한 게 있을까요? 파랑새를 의인화했죠. 그래서 역동적인 분위기인가요? 역동적인 막 움직임이 커요? 그렇지 않죠. 3번, 나는 가와 달리. 끊고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시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가와 달리니까 가와 달리는 맞네요. 안 그랬으니까요. 그치? 4번, 가와 나는 모두. 끊고요. 의문형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화자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이거 뭐야? 설의법이 있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가 동그라미죠. 5번, 가와 나는 모두. 끊고요. 시의 처음과 끝에 유사한 식구를 배치하여. 이거 수미상관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수미상관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땡. 얘는 3번 아니면 4번. 그 다음에 A와 B인데 A가 뭐였을까요? 오르간 소리죠. 편지를 보낸 그 너에 대한 그리움인데, 자, A 볼게요. A만 봐. 화자는
이 오르간 소리 때문에 내적 갈등이 유발한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땡. 2번 B는 모르겠습니다. 3번 A는 B와 달리 끊고요. 대상이 되는 화자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는 소리다. 어때요? 맞죠?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오르간 소리 3번 맞고요. 4번 B는 A와 달리 끊고요. 화자가 맞닥뜨린 현실을 견딜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소리. 상관없으니까 A와 달리가 맞는 거고요. 5번 A와 B는 모두 끊고요.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틀렸죠. 이거는 상관이 없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만 점검하고 마칠게요. 힘내. 이건 다음에 할까?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또 요거까지 다음에 하죠. 요거 다음에 점검할게요. 다음에 김광균의 와사 등을 할 거예요. 와사가 뭐야? 와사. 어? 와사 가스입니다. 가스. GAS 가스. 가스 등불. 와사라는 말 자체도 저거예요. 모더니즘과 관련한 시어입니다. 다음 시간에 두 작품의 모더니즘과 관련한 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할까요? 알겠죠? 고생하셨어요.